여주 국내면 상대리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선종사원인 고달센터가 남아있다. 고달산의 정확한 시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최근 자료인 봉은사 본말기에 764년 신라 경도가 함께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원감대사 산후, 진경대사 신후, 고려초 원종대사 찬유로 이어진 선종의 종품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갔다. 12세기 초 의천이 칠대종을 대창할 때 몰대한 5대 사원 안에 들 정도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종사원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의천 입적 후 학생들이 다시 본래 소속되었던 절로 돌아가 사원을 크게 중성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고려 말부터 사태가 점점 실추되다가 16세기 말 기록에는 해산된 것으로 전합니다. 고달사가 해산된 뒤 그 자리에는 민가가 들어서면서 마을을 이루었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어 1998년부터 수차례 발굴 조사를 실시하며 보건 정비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고달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고달사의 가람을 사례에 근거해 살펴보면 8세기에서 9세기 중엽 법당 굴전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사원에서 시작되어 10세기에서 11세기 사역이 확장되면서 여러 단의 축대와 영역이 조성되고 주요 건물들이 동양한 채로 배치되면서 확장되었다. 12세기에서 13세기에 외곽으로 기름이 분화된 장각이 세워지면서 각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고 전체적으로 큰 사역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유물들이 법당지를 중심으로 출토되어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 기록인 거무고에 고달사가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복원된 고달사를 공간상으로 보면 크게 예불공간, 수문공간, 생활공간으로 나눈다. 예불공간은 글자는 부처님을 모시는 곳으로 고달사의 가운데에 위치했다. 선종사원대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인 수행공간에는 법당과 방전, 영당, 승당 등이 있다. 법당은 주지가 구성하여 설법하거나 입적하는 장소이며 방전은 주지가 거처하는 장소로 설법하거나 군객을 맞이하는 공간이고 영당은 육조 행인이나 대상조, 입적한 고수의 진리를 모시는 곳이다. 이 밖에도 스님들이 좌선 정진하며 공양하는 승당, 승려들이 거처하는 승방, 욕실 등 생활 공간이 발굴되었다. 고달사시 원종대사 카피를 비롯 고달사를 남긴 여러 선조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주요 문화재로서 고달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신라와 고려시대 구도 양식을 보여주는 고달사시 생태는 국보 제3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고려초 3대 부동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규모와 위상을 대단했던 고달사.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당시 사원이 건너는 시기를 짐작해봄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부분에서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믿고 있습니다. 보러 왔는데 보존 처리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있어요.
뭐 전에 못 본 건 아니고 보기는 했는데 일로 올라갔거든요. 고달사이 차 대고. 근데 좀 아쉽네. 일로 가면은 여주 상교리 석실묘가 있다고 합니다. 석실묘 패스할게요. 아쉽네. 보존처리 공사라니. 혹시나 미끄러지면 큰일이니까 바닥을 보면서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아이고. 오늘은 따로 운동 안 해도 되겠어요. 많이 걸어가지고.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입니다. 보물제7호로 지정된 이 멋진 탑은 고려 초기 광종 시대에 활약했던 고승 원종대사 찬유의 사리를 모신 승탑성 타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옛 고달사터에 위치하며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초기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더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여주박물관에 있는 이 탑의 탑비입니다. 보물제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종대사는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으로 고려 4대 임금인 광종의 왕사가 되어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958년에 고달사에서 90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광종은 원종대사라는 시호와 함께 해진타푸이젠타이라는 탑명을 내려 그의 업적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이 승탑은 원종대사가 입적한 79년 후인 977년에 세워졌습니다. 건립연대는 원종대사 탑비의 비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 고려 초기 석조 미술 연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원종대사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했던 팔각원당형 승탑의 기본 형식을 따르면서도 세부적인 조각과 구성에서 고려만의 힘과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승탑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킥기 가운데 받침 돌중대석의 조각이 백미로 꼽힙니다. 팔각의 돌에 구름과 여의주를 다투는 4마리의 용, 그리고 거북을 매우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새겨 넣어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는 신라 시대 승탑에서는 보기 드문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양식입니다. 사리를 모시는 탑신석은 팔각의 강면에 문 모양과 자물쇠, 그리고 갑옷을 입고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정교하게 번갈아 조각했습니다. 이염이 있으면서도 세련된 조각 수법이 돋보입니다. 머리장실에 해당하는 상륜부는 옥계석 위에 복발, 보게, 보주 등이 차례로 올려져 있습니다. 지붕돌의 귀퉁이마다 작은 꽃 장식이 달려있어 화려함을 더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단부가 다소 큰 느낌을 주지만 안정적인 비례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부분의 조각이 매우 섬세하고 화려하여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기품을 자아냅니다. 이은 고려 초기의 왕실이 후원한 불교,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수 중인 고달사지 승탑과 함께 한국 승탑 예술의 쌍벽을 이룬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여기 올리시면 어디 보이네요. 워낙에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찰이고 절터를 보면은 굉장히 그 고려시대 거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원터라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까 여주박물관에도 가보면은 이 고달사지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죠. 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물체육호로 지정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는 고려 초기에 광종에 왕사했던 원종대사 찬유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탑비 중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고려 초기 석조 미술의 웅장함과 역동성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주박물관에서 벗었던 그 탑비가 바로 여기 있죠. 원종대사가 958년에 입적하자 광종은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김정원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장단열이 글씨를 쓰게 하여 탑비를 세우도 운명했습니다. 비문에는 975년에 비석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 원종대사 탑과 함께 고려 초기 미술사 연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비문에는 원종대사의 출생과 가문, 출가하여 불법을 닦은 과정, 중국 유학 이야기, 귀국 후 태조 왕건을 비롯한 여러 왕의 존경을 받으며 국사에 이른 행적, 그리고 그의 높은 악덕과 가르침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 건국 초기의 불교계 동향과 왕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사방에 비각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춧돌이 이렇게 있죠. 귀부가 엄청나게 크죠. 이수도 조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귤을 보면 일반적인 거북의 모습이라기보다 고개를 치켜들고 정면을 노려보는 용의 얼굴에 가깝습니다. 부릅뜬 눈, 날카로운 이빨, 꿈틀거린 듯한 다리와 발톱의 표현은 땅을 박차고 나갈 듯한 강력한 힘과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뒤에는 정교한 육각형 무늬가 새겨져 있고 중앙에는 비신을 세우는 비좌가 구름 무늬와 함께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에 가까운 이수에는 4마리의 용이 서로 뒤엉켜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이 매우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을 헤치며 꿈틀거리는 용들의 모습은 고려 초기의 기상을 그대로 담아낸 듯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 탑비는 통일신라 시대에 정제된 양식에서 벗어나 힘과 활력이 넘치는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예술 양식을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조각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게 문헌 기록도 남아있고 아름다운 조각도 있고 멋지죠? 규모도 거대하고. 이런 게 생긴 게 다 건물지죠. 건물지예요. 이것도 건물지, 이것도 건물지, 다 건물지입니다. 근데 건물지에다가 지금 초석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안내판을 세워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 건물지라는 거. 저기 승탑 보이시죠? 저쪽에 아까 제가 저기서 내려왔죠. 여기도 이렇게 건물지가 있어요. 저쪽에 축대도 있고. 여주 고달사지 발굴지 나구역 불전 및 영당 영역입니다. 3단으로 조성된 대지의 불전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불 공간인 불전지와 탑지를 중심으로 넓은 마당이 있고 상단에는 고승의 영정을 모시는 영당지와 원종대사 탑비가, 하단에는 누각지가 있습니다. 고달사지 석조대전은 불상은 사라지고 받침대만 남아있지만 그
그 자체만으로도 빼어난 조각 솜씨와 예술성을 인정받아 보물 제파로로 지정된 고려 초기의 석조 불상받침 대불좌대입니다. 통일 신라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무려 시대의 새로운 미적 감각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각형 대좌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자. 여기도 건물지가 있고요. 원래는 실내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유행했던 팔각 형태에서 벗어나 고려 초기에 새롭게 등장한 사각형 대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비례와 역동적인 조각 수법으로 인해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조각 양식으로 볼 때 고달사지의 다른 유물들, 특히 원종대사탑과 비슷한 시기인 10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 고달사지 발굴지 가 구역 수행 및 생활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행 및 생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종 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설법 공간인 법당지와 승려들이 모여 좌선하는 공간이 승당지, 승려들이 머무른 요사체와 욕실 등이 있습니다. 법당지 앞에서는 쌍사자석 등지가, 욕실 내에서는 석조욕조가 발굴되었으며 신라말 고려 초에 조성된 선대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물이 흐르죠. 이 물이 지금은 이쪽에서 흐르지만 원래는 여기로도 많이 흘렀겠죠. 고려시대 때 이런 관계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그걸 조경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이 사원에도 분명히 그 물의 흐름을 이용한, 낙차를 이용한 조경시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물을 이제 계곡으로 다 뺐기 때문에 없는 거죠.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 거기가 보면은 그 낙차를 이용해서 분수도 만들고 뭐 그러죠. 물론 여기는 분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낙차를 이용해서 멋진 조경시설, 뭐 폭포라던가, 작은 폭포죠, 작은 폭포라던가 어떤 그런 시설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려시대의 대부분의 거찰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파주에 있는 해음원지라던가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라던가. 여기에도 물이 담겼겠죠. 고달사지 석조는 물을 담아두는 거대한 돌그릇입니다. 해음원지나 회암사지에서 볼 수 있죠. 수로를 통해 내려온 물을 이곳에 저장해두고 사찰의 여러 용도 식수, 허드렛물 등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조의 거대한 규모는 고달사가 전성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상주하며 물을 소비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방금 건 멀쩡했고 이건 좀 깨져 있죠. 이 물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고려시대 거찰들, 제가 말씀드린 해엄원지, 회암사지, 고달사지, 뭐 법천사지, 뭐 그런 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골짜기를 끼고 있어요. 예, 물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예. 옛날에는 여기 퍼센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잘했네. 제 차가 지금 저 위에 맨 위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탐방로가 있으니까 탐방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팀을 메뚜기 여기도 메뚜기 메뚜기 왜 이렇게 많아? 다 메뚜기였어? 아, 사원타 답사도 참 재밌는데 사람들은 왜 재미가 없지? 역시 내가 이상한 거야.